네. 자, 462페이지. 이번 시간은 제 76회의 실무 이론 평가 문제 풀이해 드리겠습니다. 자, 1번 보시면은 이 과장의 답변에서 알 수 있는 거래 요소의 결합 관계를 나타낸 것으로 옳은 거. 자, 결합 관계 하면은 여러분 거래의 8요소를 말하는 거죠. 차변 요소, 대변 요소의 결합이지 않습니까? 자, 김 부장, 이 과장님, 영업부 박대리 부산 출장 비용을 지출했습니까? 그러니까 이 과장이 영업부 박대리 출장비를 현금으로 지급하고 가지급금 처리했습니다. 그러면 이 분계가 어떻게 돼요? 차변이 가지급금, 당좌자산이죠? 대변은 현금, 이것도 자산이죠? 자, 그래서 대변의 현금은 자산 감소, 차변의 가지급금은 자산 증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의 결합이 되겠죠. 자산 증가, 가지급금 차변이니까 또 대변의 현금은 자산 감소. 다음 2번의 문제 보면은요. 다음에 해당하는 재무제표는 물어봤어요.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요. 일정 기간 기업의 현금 흐름과 현금의 유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재무제표다. 그러면 현금이 들어가는 재무제표 있죠? 현금 흐름표입니다. 우리 재무제표의 종류에는 5가지가 있잖아요. 주로 우리는 손익계산서와 재무상태표 문제를 주로 많이 풀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말고도 3가지가 더 있어요. 현금 흐름표, 자본 변동표, 그다음에 또 하나는 주석. 예, 이렇게 해서 재무제표의 종류는 5가지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이 네모 박스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현금 흐름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현금 흐름표 작성에 대한 것은 우리 학습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내용이에요. 현금 흐름표 작성은 이 회계 시험에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현금 흐름표가 무엇인가는 알고 있어야 돼요. 요 정도. 어. 이걸 설명하면 이건 현금 흐름표에 대한 설명이다. 이거는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76회에서 현금 흐름표를 물어보는 이론 문제가 하나 나왔다는 거. 예, 어쩌다 한 번씩 나올 수 있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다음에 3번. 다음 중 도매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손익계산서상 영업이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래. 그러면 여러분 영업이익은 어떻게 구해지는지를 알아야 미치지 않는 것도 찾을 수가 있겠죠. 영업이익은 매출액 마이너스 매출 원가 마이너스 판매 관리비. 이렇게 해서 영업이익을 구하잖아요. 자, 그러면 1번 보시면은 직원들에게 지급할 명절 선물을 현금으로 구입했으면 이거는 복리후생비니까요. 복리후생비는 판매관리비니까 영향을 미칩니다. 2번 회수불능 채권에 대한 대손 처리를 했어요. 매출채권이면 외상매출금 받으러 의미죠. 거기에 대해서 대손 처리하는 개정 과목이 뭐가 있어요? 대손상각비가 있죠. 대손상각비는 판매관리비입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에 영향이 있어요. 3번 단기 차입금에 대한 이자 비용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습니다. 이자 비용, 영업 외 비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업이익에는 영향을 안 주죠.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영업 외 비용은 당기순이익에는 영향을 주지만 영업이익에는 영향을 주지 않죠. 그 다음에 4번 본사 건물에 대한 보험료를 비용으로 계상했어요. 보험료, 본사 보험료, 판매관리비죠. 그래서 영업이익에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1번, 2번, 4번은 판매관리비에 해당되는 개정 과목들이었어요. 복리후생비, 대손상각비, 보험료. 하지만 3번의 이자 비용은 영업의 비용입니다. 그래서 답이 3번인 거예요. 다음 4번을 보시면 다음 재무상태표상 개정 과목을 유동성 배열에 의해
배열한 것으로 옳은 것. 유동성 배열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현금화가 가장 빠른 것부터 배열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가나다라 중에서 자, 이게 현금화가 가장 빠른 걸 하나 찾아보면 일단 당좌예금이 있겠네요. 당좌예금은 수표만 발행하면 현금이니까. 네. 자, 그 다음에 뭐가 있냐? 제품이 있겠네요. 제품은 팔으면 바로 현금이 되죠. 재고자산. 그래서 우리가 재고자산인 것과 이런 당좌자산, 당좌자산인 당좌예금 이런 것 이 두 개를 우리가 유동자산이라고 부르잖아요. 유동자산. 유동자산 하면은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입니다. 그러면 유동자산 중에서도 당좌자산이 현금화가 더 빠르니까 나가로 시작되는 걸 찾으면 돼요. 나가. 답은 2번이었습니다. 나가 다라. 다는 무형자산이죠. 무형자산. 라는 기타의 비유동자산으로 분류되는 것이죠. 기타의 비유동자산이 가장 현금화가 늦어지는 자산입니다. 왜냐하면 임차보증금 같은 경우는 만기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임차 기간이 끝날 때까지. 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현금화가 하기 어렵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유동성 배열법에 따라 배열한다. 그러면 자산은 당좌자산, 그 다음에 재고자산, 그리고 투자자산, 그리고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의 비유동자산. 여러분이 그 재무상태표에 자산의 배열 순서를 머릿속에 딱 심어 놓으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 앞에 회차를 풀어봤을 때 재무상태표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 여기 배열이 그렇게 되어 있죠. 1. 당좌자산 2. 재고자산 이게 유동자산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당좌자산 중에 당좌예금을 유동성이 제일 빠르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재고자산 중에 여기서는 상품입니다만 상품 대신에 제품이 있어가지고 제품을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했고 자 비유동자산으로 넘어가면요. 투자자산이 그 다음에 현금화가 더 빠른 거예요. 비유동 중에서. 그 다음에 유형자산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무형자산입니다. 그래서 아까 무형자산에 개발비인가 있었죠? 그래서 무형자산을. 그 다음에 이제 기타 비유동자산이에요. 그래서 임차보증금이 아까 기타 비유동자산에 있었죠? 예. 그래서 자산도 이렇게 유동성 배열에 의해서 가는 건데 그 순서를 기억해 둬야 돼요. 유동자산, 비유동자산 이렇게만 기억할 것이 아니라 유동자산은 당좌자산을 먼저 기록하고 그 다음에 재고자산을 기록한다. 또 비유동자산은 투자자산을 먼저 기록하고 그 다음에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자산 순서대로 기록한다. 네, 이런 것 등을 여러분이 순서를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4번은 2번이 답이 되는 거죠. 다음 5번을 보시면은 다음 거래에 대한 분개 옳은 것은 매출거래처 파산으로 받으러 온 70만 원이 회수불능하게 되었습니다. 파산 일전에 설정된 대손충당금은 41만 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41만 원은 대손충당금에서 상계하면 되고요. 모자라는 게 바로 대손상각비죠. 그게 70만 원에서 41만 원을 빼면은 29만 원이 되겠죠. 그래서 29만 원 대손한각비, 그 다음에 대손증당금 41만 원, 그리고 받으러움은 대변에 가서 감소하게 되는 나번의 회계처리가 되겠습니다. 대손처리, 회계처리 할 줄 아시는 거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답이 됩니다. 다음에 6번을 보시면 다음 자료를 토대로 회계처리 시 차변의 개정 과목으로 옳은 것은 이랬습니다. 본사 업무용 건물에 중앙 집중식 냉난방 장치를 설치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건물의 자본적 지출로 봐야 되는 지출이에요. 예. 그래서 건물로 회계 처리하면 됩니다. 차변의 건물 되겠습니다. 다음에 7번을 보시면 주식회사 한공은 종업원 김한공 씨가
퇴사하여 퇴직금 1,700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했습니다. 김한공 씨 퇴사 직전에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2천만 원 있으니까 퇴직금보다 더 많이 있는 거죠. 그러면 퇴직급여 충당 부채에서 전부 상계할 수가 있죠. 예, 자, 분계로 옳은 것은 퇴직급여 충당 부채 1,700, 대변의 보통예금 1,700. 답은 4번이 되는 것입니다.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퇴직금 이상으로 있으면 4번처럼 이렇게 회계 처리하면 됩니다. 다음 8번부터 이제 부가가치세 세법 문제입니다.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지 및 사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물었어요. 사업자의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맞습니다. 임시사업장은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맞습니다. 부동산 임대업의 사업장은 부동산 등기부상 소재지이다. 맞습니다. 임대업은 부동산 등기부상 소재지가 사업장이에요. 직매장과 하치장은 사업장으로 본다. 아닙니다. 직매장은 사업장으로 보는 게 맞아요. 하지만 하치장은 아니죠. 그래서 4번이 옳지 않은 것이죠. 다음에 9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세금계산서 문제입니다. 사업자가 과세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하며 해당 세액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해야 한다. 맞습니다. 공급자가 발급해야 되고 세금은 공급받는 자에게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1번이 그 얘기죠? 맞는 거죠. 다음 2번. 영세율 적용 대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있어요. 자, 영세율 적용 대상의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 때 직접 수출은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어요. 직접 수출은. 하지만 임가공, 수출품 임가공이라든가 국내 업체 간에 우리가 수출하는 무역 상사가 국내에 있는 제조업에게 위탁 제조를 해가지고 수출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국내 업체 간의 수출품 거래예요. 그건 세금계산서 서로 발급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세율 적용의 경우에 직접 수출만 발급 의무가 없고 그러지 않은 경우는 국내 업체 간의 거래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있어요. 2번 틀렸습니다. 3번. 과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한다. 그렇죠. 과세사업자는요. 세금계산서 발급을 했든 안 했든 전부 매출세액을 발생시켜줘야 돼. 거래징수 항상 해야 됩니다. 신용카드로 팔았던 영수증을 발급 안 하고 판매했던 전부 다 거래징수해야 합니다. 3번 맞고 4번.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입니다. 반드시 기입해야 되는 필요적 기재사항. 그래서 2번이 틀린 것이 확실하네요. 다음 10번을 보면요. 다음 자료를 토대로 과세사업자인 주식회사 한공의 25년 제2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기간의 과세 표준을 계산하면 이랬습니다. 자, 과세 표준이라는 것은 매출 공급가액이 과세 표준이죠. 자, 외상 매출액이 1,500인데 할인을 차감하기 전이랍니다. 그러면 할인한 거는 매출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1,400만 원이 과세 표준입니다. 다음 4번 거래처에 증정한 상품 시가로 200이고요. 매입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답니다. 그러면 요 시가로 과세 표준으로 과세됩니다. 200만 원입니다. 다음에 4번 광고 선전용으로 무상으로 제공한 견본품. 견본품은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세 표준은 여기 1,400만 원하고 200만 원을 더하면 되겠습니다.
시가로 200만 원. 그래서 답이 2번이었어요. 1,600만 원이다. 이렇게 구하실 수가 있어요. 자, 제가 좀 빠르게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셨기 때문에 설명을 좀 빨리 했고요. 혹시 보충 질문 있으면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없으세요? 네. 그러면 여러분 단발머리로 로그인해 가지고 30분간 실무 수행 또 각자 먼저 해 보십시오.